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중국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아소다로 부총리가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추가 대응할 권리를 남겨두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결정을 내리면서 유감스럽게도 일본은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는 것을 필요한 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대만도 나서서 그동안 대만 원자력위원회가 일본 측에 정식으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려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도 일본은 국내외적 의무를 다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오염수가 남아있는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한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후쿠시마보다 삼중수소를 더 버린다며 물타기를 하려 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물론 프랑스와 캐나다도 난데없이 일본의 지적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일본의 편을 든 것은 미국과 IAEA 뿐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일본이 미국 근처에 원전 오염수를 버렸다면 미국은 분명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면서 옹호하는 명백한 이유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은 중국이 웬일로 맞는 말을 했다며 일본의 편을 든 미국을 질타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중국이 이럴 때 한 건 해줘야 한다며 배를 끌고 가서 오염물질을 미국 앞바다에 풀고 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 따위에게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막말을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지금 미국이나 IAEA를 믿고 까불고 있지만 전 세계가 반대하는 이것을 한국이 나서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쉽게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청와대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당장 없고 이 또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했지만 많은 이들은 이번 한국의 제소를 일본이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미 한국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을 극적으로 이긴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1심에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우리 측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뒤집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도 일본을 미국과 IAEA가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방도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이끄는 한국팀은 2013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한 만큼 해당 지역의 수산물 수입 규제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진 것이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었는데 2심은 식품 자체 위험이 아닌 식품이 나온 장소를 문제시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후쿠시마산 식품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전략으로 2심을 뒤엎고 최종 승소했습니다. 결국 당시 한국의 승소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50여 개국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나라 중에는 이번에 일본에 크게 항의한 중국, 러시아,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만약 한국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정식으로 제소한다면 이들 나라들이 함께 참여해 한국을 지원하며 일본과 싸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소송을 한다고 하자 벌써부터 일본에서는 제일 두려워하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대역전극의 주인공이라 불리는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입니다. 일본은 WTO 사무총장에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되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유명희 본부장은 WTO 사무총장이 되지 못했지만 한국의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또다시 국제재판소로 간다면 다시금 한국의 대표가 되어 과거 소송의 승리를 재현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제재판에서 싸움 대장격인 한국이 나서 싸운다면 미국을 믿고 있는 일본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했다기보다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으로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국제해양재판소에서 신청하는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의 이익보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잠정 조치가 받아들여지면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도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결정나자 양국 외교당국 국장급으로 구성된 한중 해양영역 대화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양국은 일본의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공유하고 일본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 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아세안의 대표적 해양국인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해 일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앞으로 만만치 않은 조치들을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일본은 한국의 강력한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달 국제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킨 수에즈 운하 정박 사고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일본 소유의 에버기브노에 1조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에버기브노와 선박에 실린 화물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일본 슈에이 기세는 피해 규모 산정이 잘못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돈을 내지 않으면 선박은 물론 화물도 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번 사고로 인해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BBC는 수에즈 운하 정박 사고로 환경 오염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수백 대의 배가 장시간 정박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황 농도가 지중해 운하 정상 수치의 5배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해 국제사회 비판을 받고 있는데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 사고까지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올림픽은 감염 확산과 오염수 방류 결정까지 더해지면서 크게 불신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긴급사태를 해제하자 다시 1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지난 12일 올림픽을 재고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올림픽을 개최하기에는 끔찍한 타이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IOC와 일본 정부가 강행한다면 3주간의 대감염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도 쇼가 계속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목의 사설을 10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현재 전세계적인 감염 상황에서 일본과 IOC는 대회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올림픽을 앞두고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한국 네티즌은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가 오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다라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셔서 문제없으면 애초에 방류 전에 다 마셔서 없애버리지 바다에는 왜 뿌리냐. 이상 쓸멍이었습니다.